안녕하세요. 안철수 소통 라이브의 안철수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제 금요일 날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미리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받아서 거기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여의도 당사인데요. 보통 밤 8시에 라이브를 해서 이 창밖 그 모양이 보이지를 않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낮에 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총 9가지 정도 좋은 질문들을 주셔서요. 또 까다로운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구별 자유여행자님 질문이네요. 요즘 장안에 큰 화제가 된 영화 아수라 보셨는지요?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 보셨다면 감상소감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사실 아직 아수라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본 게 같은 황정민 배우가 나오는 좀 더 오래된 영화 모비딕을 봤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한 사회부 기자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목숨을 건 동료 기자도 사실은 사망하고 그런 장면들을 다루면서도 이 우리 사회 기득권과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아수라도 마찬가지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한 영화인데 대부분이 이런 성남시 같은 어떤 시에서 그 시장이 이런 아파트 비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들을 파헤치고 대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이것에 대한 유사점들 그리고 또 문제점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 또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꼭 시간 없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네요. 퀸 세종님, 네, 세종여왕님입니다. 예, 민주당만큼 국힘당도 여러 명이 화천대유에 엮여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이 야당이지만 현재는 민주당에 비해 국힘에게 쓴소리를 너무 약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페북에 어떤 글을 띄웠습니다. 그게 고발 사주와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대처에 대한 글을 띄웠는데요. 저는 양쪽 다 사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그 제1야당이 정권 교체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정부 여당보다도 훨씬 더 도덕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조그만 의혹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미리 언론에 밝혀지기 전에 미리 국민께 고백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그러한 진정성을 가져야만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그게 오늘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보면은 그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아직은 의원이죠. 국회 통과를 해야지 의원직이 상실되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추석 전에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가 알고 있었는데도 쉬쉬하고 유야무야하다가 결국은 언론에 나면서 더 큰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저는 그래서 같은 비중은 아니죠. 잘못한 그만큼의 대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 기득권과 싸우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언론은 제가 야당에 대한 비판이 50인데도 80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언론에서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이 50이었는데 마치 여기만 비판하는 것처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이라는 것은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국민께 전달하기보다는 정치인의 발언을 편집해서 본인들의 의도대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실제로 정치인의 발언을 들으려고 하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든지 아니면 그 정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문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페이스북에 있는 전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의 의도는 50 비판이었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여당 편만 드냐? 저 사람은 야당 편만 드냐? 이런 사실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사실 저도 정치인으로서 고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 뜻이 의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시창님입니다. 거대 양당에 식빵 날릴 생각은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식빵 아시죠? 욕인데요. 김연경 선수 관련해서 이제 식빵이란 별명 붙고 나중에 식빵 모델까지도 나온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점들이 잘못됐고 이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도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던 중에 하나가 국민 대신에 정말 화를 내는 일도 하는 게 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일로 화를 내거나 감정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고통이라든지 청년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들 대신에 정말 분노를 표현하고 화를 내는 것이 그게 정치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워낙에 좀 경상도 남자 무뚝뚝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잘 속마음을 드러내지를 않는 편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네요. M킴님입니다. 출마하실 거면 이번에 진짜 제대로 국민 공약함, 인재 영입, 당원 모집, 대학가 지부 설립, 20대 직장인, 부모 어르신 세대에게 각각 어필하는 조직 강화 마케팅 전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지지자분 같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제 진심이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지고 전달되고 제가 고민했던 그 정책들이 또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되고 이해되고 이런 것들을 참 제대로 잘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기 이분께서 지적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정책이 있어서 내놨는데 정작 이렇게 제목이 밋밋해서요. 무슨 정책 이런 게 제목이 밋밋하다 보니까 그냥 내용은 잘 안 와닿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책 내용까지 보지는 않고 정책 제목 정도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책의 제목이라는 것 그 자체가
설명이 필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만 들어도 이게 무슨 정책인지 아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그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미세먼지 정책 이렇게 제목을 하면 그게 도대체 뭐 미세먼지 해결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뭐 이게 뭔지 잘 와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생각한 제목이 그랬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따뜻한 봄을 위한 정책? 아마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감성적으로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건 정책 효과. 이 정책이 실현이 되면 정말 우리가 봄에 마스크 없이도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걸 느끼는 그런 이름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고민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수수님입니다. 국회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을 않고 여야가 늘 정쟁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으로서 지겹습니다. 제대로 후보들 지식, 능력, 공약 등 검증할 사안들을 못하고 또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력을 좀 낮추고 시스템만 잘 만들어지면 정쟁하지 않고 좀 더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대한민국 정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좀 묘안이라도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저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을 뽑는 이유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해서 뽑아야 되는데요. 그건 사라지고 오히려 서로 막 말싸움에서 말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잘생긴 사람을 뽑는다든지, 그게 우리 삶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권자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유권자라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판단, 그 선택 기준으로 후보자를 이렇게 봐야지, 말만 번지르르 하고, 옛날에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미남이고 또 아무리 호감상이고 아무리 또 말을 청산유추처럼 잘하고 아무리 말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사이다고 아무리 콜라라고 해도 이 사람이 그 전에 자기가 한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편리한 대로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정말 제대로 실력을 갖춰서 제대로 실적을 낸 것이 없다든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했고, 정말 제대로 인간으로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으로서의 진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딱 2가지가 판단 기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인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인가.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능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나 자기 편을 위해서 쓰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고 인성이 나쁜 사람은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 사람이 이루어왔던 것으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6번째 질문에 접어듭니다. 한나님입니다. 외국인, 특히 미국, 중국인들이 투기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국인에게 세금 폭탄을 부과하며 1주택 또는 무주택자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그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는 그런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내국인이라고 해서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되고요. 또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국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편의를 너무 과도하게 봐주고 저는 그런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그대로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알 수 없는 님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이네요. 여성할당제와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체력 검정 남녀 동일 기준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제 2026년부터 동일한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선진국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것이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제도를 시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원래 생각했던 효과를 발휘를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그렇지가 않아서 다시 또 제도를 바꿨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외국에서 했던 시행착오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부터 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 국민들께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공감하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8번째로 박정현님 질문입니다. 아유, 숨가쁘네요. 정치권 입문하실 즈음에 청춘 콘서트 때의 말투와 현재의 말투를 비교해보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의도해서 바꾸신 건가요? 개인적으로 그때가 시원시원해서 그립습니다. 그러셨네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진짜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예전에 제가 정치하기 전에 그때는 벤처기업가이자 대학 교수 아닙니까? 말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을 막 했던 그런 시절인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좀 느리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목소리 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약간 흥분해서 말하고 집중해서 말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약간 차분하게 정리된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에 비하면 톤이 조금 이렇게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서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더 말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사실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소통 라이브를 통해서 말을 빨리 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말을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퀸세종님, 아까 또 질문하셨던 분 같으신데요. 질문을 또 주셨네요. 안설이 박사, 동그라미 재단 등 미담들을 잘난 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랑 많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겸손하셔서 하고 이렇게 우는 우우 표시를 이렇게 내셨네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아이가 사실 부모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그건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이 성취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제가 한 일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거는 부모로서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랑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1,500억 정도를 기부를 해서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 중에 돈 10원 한 푼 이렇게 기부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천사 같은 말을 그냥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걸 보면 사실 구역질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티를 내지 않는 것은 제가 이걸 무슨 정치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 동그라미 재단은 제가 정치인이기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 때 만들었습니다. 정치하고 전혀 상관없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거기서 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위한 꼭 풀어야 되는 그런 연구과제, 연구비를 대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형 원전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분해되는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공해를 없애는 그런 연구라든지 6가지 지금 연구들, 기아 문제 해결, 그리고 또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또 연구, 이런 정말로 중요한 연구들의 연구비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 있는 일들 알려지고, 저는 사실 정치인들 중에서 자기가 가진 재산들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이면은 그게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방향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숨가쁘게 9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는데요. 사실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지지자분들이 모여서 저한테 이북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여러가지 격려의 말씀들을 담아서 정말 거의 책에 해당되는 정도의 이북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쓰신 분은 이제 본인이 쓰신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착하게 열심히 살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때의 제 어린 꿈이 언젠가 제 아이나 그 아이의 아이들에겐 당연한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미래를 만든다. 거기서도 제가 이분 말씀 같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만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맡고 있는 이 기득권, 이 부분이 정말 저한테는 고민이고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초심 잃지 않고 지금도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저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청와대 분수 앞에서 지난번에 정말 불행하게 돌아가셨던 해수부 공무원, 북한군에게 잡혀서 총살당하고 불태워졌던, 그렇지만 국가는 무시하고 그렇게 지나갔던 그 분의 부인이 1인 시위를 하십니다. 그 현장 가서 격려의 말씀 드리고, 저는 또 대구에서 저녁에 강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즈음에도 아마 제가 대구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안철수 소통 라이브의 안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